자, 우리가 이제 이 앞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유형 17번까지는 끝냈어요. 유형 17번까지 했습니까? 네. 유형 17번 전까지로 안 되는 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455번이요. 455번이요? 자, 455번. 61번. 61번. 88번. 88번. 98번. 98번. 507번. 507번. 예. 이건 됐어요? 참 내가 이제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막 시험을 보고 이런 거 별로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덜 섬세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뭘 하라 그러잖아. 여학생들은 ac짝같이 뭘 좀 하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저렇게 한 3점 가까이 오르지. 그냥 내가 지금 자꾸 뭘 이야기하는 줄 알겠지. 너가 진짜 풀 줄 알고 나 이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오면 알아. 이렇게 풀면 돼.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확인을 하자니 되게 비민주적이잖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윤석열이 그 또라이처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하고 반대되는 새끼들 다 잡아 넣으라 이런 자기가 생각이 들면 당 국가 세력 막 이런 이상한 어떤 표현을 아니 세상에 다 나하고 생각이 같은 놈이 몇 명이나 있겠어. 여당 대표도 잡아들여야 저 새끼들 정신 안 돼. 이럴 정도면 진짜 정신병자지 정신병자. 그런 정신병자가 대통령질을 하고 있으니 참 나라도 참 황당하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걔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진짜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라이라는 거지. 이 나라가 얼마나 민도가 낮은 줄 아냐?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뭘까?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을까? 를 생각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튼 저 선생님 내지는 이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이 교수는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론을 알고 있는데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윤석열이가 지하고 반대, 윤석열 의도는 아주 간단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한마디로. 아니, 그러니까 자기하고 반대된 새끼를 다 싸그리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거기다 대고 그것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저런 헛소리 하는 놈들이 제정신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뭐든지. 이것은 정치뿐만이 아니고 수학 문제를 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의도가 있어. 상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 걸 잘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45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값이 1이다. 그 말의 뜻은 4x의 3승 제곱인가요? 네. 4x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3a 빼기 1의 x, 2a 빼기 1이 1이거나 4x의 제곱, 3a 빼기 1의 x, 2a 빼기 1, 이것이 마이너스 1이거나 아무튼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방정식에 한 근이 알파 a일 때, 이거 a라고 해야 되냐, 알파니? a야? a일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a겠지.
나는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고 쳐 이놈아. A. A지. 그러니까 한근이 A니까 여기다 대입도 성립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4A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A니까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해볼게. 3A 제곱 마이너스 얼마? A. 2A 얼마? 빼기 1. 넘어오니까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A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A가 되고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 빼기 2는 0 이렇게 돼요. 1, 2 그러니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2가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혹시 뭐 A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가? 그런 거 없지.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 그럼 구하면 되지. 뭐가 문제지? 자 여기다 대입도 해줘. 알파로 어? 만나. 이거 알파라고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4A의 제곱.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얼마? A 빼기 2A는 제로 이런 형태겠지.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A는요? A는 뭐가 돼? 0과 A는 1이 되겠지. 뭐 이거 다 하면 답은 2가 되니. 왜 그러냐면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다음에 61번 물어볼까요? 61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아까 28,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그 땅에 폭이 일정한 디귿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남는 땅의 넓이가 288 제곱미터가 되었다. 이때 길의 폭은 몇 미터인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라고 하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28.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폭이 일정한 디귿자 모양의 길을 만들. 그러니까 이 폭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 땅은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 288이 됐다 이 말이시라요. 이해돼?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을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 자, 뭐가 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갭이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뭐가 돼? 28x 뭐 한다? 28x 그런 게 몇 개?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인데 거기서 x를 빼고 x를 뺐어. 그러니까 뭐가 되니? 20 빼기 x 2x니? 네. 20 빼기 얼마? 2x 곱하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x 이렇게 되겠지. 어디에서 얘를 빼줘야 돼? 어디에서 이 두 개를 빼줘야 돼? 전체 넓이. 그렇지. 뭐가 돼?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니? 560. 자, 560에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빼줬더니 이 결과가 288이 되었다 이런 말을 뜻이겠지.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를 해주면 돼. 이렇게 전개해주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0x 여기는 56 그러니까 얼마가 돼? 76x. 다음에 혹시 잘못쓰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 얼마? 2x의 제곱 마이너스 76x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288 빼주면 되겠지. 432. 그럴 리가 있나? 472. 372 정도 되겠니? 270. 그렇지. 네. 272. 뭐가 돼? 빼줬더니 플러스 272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네. 근데 272가 맞아? 맞아요. 272.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 3은 6 얼마? 2, 8에 16 1, 3, 6 이렇게 되겠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136을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136.
일단 2 6, 12, 2, 8에 16. 그렇지? 2, 3, 6, 2, 4, 8. 그 다음에 뭐가 돼? 2, 17. 그러니까 17하고 8. 17하고 8 안 되는데? 그러면 34하고 4. 34하고 4. 둘 다 음수. 그래서 X는 바로 뭐가 되더라?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하도 숫자가 커지니까 안 됩니다. 됐어요? 네. 자, 88번으로 가봅니다. 488. 자, 88번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x 빼기 4는요. 자,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의 제곱 3알파 빼기 얼마? 4분의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얼마? 3베타 빼기 얼마? 4분의 알파. 이거의 값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가 근이 되므로 이 알파 베타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런 소리야. 그럼 뭐가 성립하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빼기 얼마? 4는요.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당연히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빼기 4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바로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베타가 된다. 그러니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얼마?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정답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적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얼마냐?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분의 여기 이것의 제곱이니까 얼마? 4.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돼? 8 이렇게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3. 자, 다음 98번으로 볼까요? 자, 98번은 2차 방식 두 군을 뭐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이거의 값이 2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A, B의 값을 구해보시오라는 소리예요.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 A, X 마이너스 B 더하기 얼마? 1은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얼마가 돼? 16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얼마? 1. 이해돼요? 뭐 알파과 베타는 이것이니까 앞서 갖다 대입해주면 16A의 제곱 더하기 얼마? 4 얼마? B 마이너스 얼마? 4. 이거의 값 자체가 얼마? 20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해보시오 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A 대신에 내가 한번 1을 한번 대입 한번 해봅시다. 1. 대입해주면 뭐가 돼요? 12. 12 더하기 얼마? 4 더하기 얼마? 12 더하기 얼마? 1. 1을 대입해주면 얼마? 12. 12 더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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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12.
대입해주면 뭐라고? 10이 넘어가니까 8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B는 뭐보다 2보다 2보다 작다. 그러니까 A, B가 바로 뭐가 되는? 각각 1이 되게 하는 이런 자연수가 된다 이 말이야. 혹시 A, B가 서로 같이 마시고 이런 말 있니? 없어요. 그런 말 없지? 그러면 이제 A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봐봐. 2. 자, 2 대입을 해주면 어떤 꼴이 될 것인가를 B가 뭐? 자연수가 안 되는. 예? A 2에다가 대입하면 B가 자연수가 안 돼요.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주면은 4B가 뭐보다 8보다 작으면 된다니까? B가 2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지? 1이요. 그러니까 1밖에 없다고. 왜 뭐가 문제야? 아니 아까 A에다가 2를 대입. 근데 2를 이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2 대입해 주니까 얼마나 돼 여기? 4니까 뭐가 돼? 64, 60? 네. 60. 그러니까 여기 뭐니까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어떤 수니까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지. 네. 그래서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돼요? 자, 7번으로 하고 50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자, 이 AB가 지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바로 원주가의 크기는 바로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B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냐면 8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물론 여기까지는 뭐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PH다라는 이 길이가 교재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길이가 3. 그 다음에 AH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뭐가 돼? B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을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뭐가 되냐면 당연히 뭐가 되니?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의 제곱 x. 알파 베타의 전체의 제곱은 제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나 되니? 8이요. 8이 되겠죠.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많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니? 예를 들어서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알아? 네. 그러니까 뭐가 돼? 3, 3은 9. 즉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돼? 3, 3은 9가 된다 이런 소리겠지. 따라서 여기 계산해주면 x의 제곱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것의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뭐가 돼? 9, 81 88에 64 뭐가 돼? 9, 18 계산해주니까 얼마? 46 x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6 x 더하기 얼마? 81은요 이게 바로 답이 되겠지.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6
b의 값은 81 빼주면 마이너스 127 그렇죠? 네. 예, 됐습니다. 자, 다음에 유형 우리가 17번까지 했습니다. 네. 문제 다 풀어보셨죠? 네. 자, 유형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뭐 복수까지 인수분해 하시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차식으로 인수분해 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를 제가 바꿀게요.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자, 이것을 1차식에 곱으로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문제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라고? 는 0이라고 생각, 이 말이 원래 없는데 는 0이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라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우리 구해주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라고 나는 이야기할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는 0이라고 생각해서 이 x 값을 구하면 뭐가 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어떤 큰 하나는 뭐가 돼?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5y 베타의 값은 뭐가 돼? 1 마이너스 루트 5y 그러니까 x 빼기 뭐가 돼? 1 더하기 루트 5y 그 다음에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5y 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지. 물론 이 가로를 없애줘도 괜찮아. 뭐 안에는 가로가 없어져 있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y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y 뭐 이렇게 되겠지. 자, 519번 문제 보세요. 네. 19번이요? 네.
빨리 답을 확인해봐. 안 되면 뭐 다시 풀어주면 되고 되면 지나가면 되고. 안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제가 지금 이런 거예요.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2를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 지금 문제를 봤더니 뭐가 돼 있어요? 2분의 1 끄집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거를 이것의 근을 구하면 네. 되죠. 아, 이것의 근을 구하면. 물론 뭐 그냥 끄는 것도 근은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왜냐면 문제 자체가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는 0이라고 생각해서 x의 값을 구해보세요. 네. 어떻게 되니?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그러니까 당연히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에 뭐가 돼?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물론 이건 이제 가로를 없애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x 뭐가 돼? 1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우리가 해주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뭐 이게 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형 19번 문제는 사실은 뭐 위에 거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뒤쪽에 보니까 예, 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2번 문제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위에 걸 풀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x 빼기 6은요.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f 뭐가 돼? 알파는 f 베타하고 똑같고 이 결과는 알파 베타가 된답니다. 그리고 f 제로는 6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해서 f-1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죠. fx가 몇 차식이라고? 2차식. 2차식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이 사실을 나는 이해할 수는 있지. 네. 그러면 여기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f 알파도 마이너스 6이고 그 말의 뜻은 f 알파 플러스 6은 제로가 된다는 소리고. 네.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소리야? f 베타 플러스 6도 제로가 된다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을 뭐가 돼? 뭐 h 알파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을 h 베타 이런 식으로 놔줄 수 있다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h 알파가 얼마라고? 제로라고. h 베타가 제로라고. hx는 몇 차식이니? 2차식이요. 그렇지. 왜 그러냐고는 이 fx가 2차식인데 더하기 6을 했다고 뭐 차수가 높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h 알파가 제로다라는 말은 2차식의 근이 바로 알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이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그런 말 없어? 네. 그런 말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hx를 뭐가 돼?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지. 네. 그래서 뭐가 돼? h 알파 대입하니까 이게 바로 제로가 되잖아요. h 베타도 뭐가 돼요? 제로가 되잖아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hx는 이렇게 되고 이것의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얘는 그래요.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뭐가 돼? x 더하기 뭐가 돼? 알파 베타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되겠지. 한편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값이 나와 있으니까 뭐가 돼? a에 뭐가 되죠? x의 제곱 얼마가 돼? 플러스 2x 빼기 6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hx라. 이해됐니? 그런데 이 hx는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fx 플러스 6. 플러스 6하고 같겠지. 이해됐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주어지는 게 f의 제로의 값이 주어졌어요. 0 갖다 대겠죠. 0 대면 뭐가 돼? 마이너스 6a. 여기는 뭐가 돼? 6. 12 이렇게 되겠죠. 6 더하기 6이니까. 아, F0이 6을. f 제로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a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므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x 플러스 얼마? 12는 fx 더하기 6이 되겠지. 6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 f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x 더하기 얼마? 6이 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줬더니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돼서 뭐야 이거? 정답이 왜 이런 개차반의 모양으로 나옵니까? 어쩌면 답은 0입니다. 0. 답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맞으면 빨리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다학교에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항상 답을 확인하십시오. 더하기 정답은 8이 나와. 22, 28. 8이에요? 네. 아 여기를 잘못했네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전개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x예요. 에이 더하기 빼기를 또 틀렸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전개하니까 12가 돼 그러네요.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4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 되겠네요. 10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 되시면 523번의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1이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베타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 마이너스 알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P 알파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알파. 네. 똑같이 해준다면 P 베타는 당연히 뭐가 돼? 1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이란 말이지. 네. 이 PX다라고 하는 게 2차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줘.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 P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런 새로운 식을 뭐라고? H 알파 이런 식으로 놓란 말이지. 네. 당연히 H 베타는 뭐가 되냐고? P 베타 마이너스 1은 0. 뭐 이런 것에 그러니까 HX의 두 개의 건이 알파가 베타가 된다 이 말은 똑같은 거야. 네. 이해돼? 네. 따라서 당연히 나는 여기에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겨져 나왔어? 2차요. 2차식의 개수가 얼마냐고 나왔냐고. 1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개수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HX다라고 하는 것은 이 HX는 당연히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런 꼴이 되겠죠.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냐면 PX에 뭐가 되니?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식이 되겠지. 이해돼? 네. 아니 이걸 HX가 뭐냐고 PX 더하기 X 빼기 1이라고. 그러니까 HX가 PX 더하기 X 빼기 1이 됐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지? 1이요. 1.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니? 2분의 3. 어?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3. 이게 바로 PX X 빼기 1이라는 값이 되고 이 PX의 결과는 이쪽으로 이동할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줄 때 얼마나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2분의 5다라는 이런 식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PX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답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틀렸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뭐 틀려봤자 다 더하기 빼기입니다. 왜냐면 논리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틀려봤자 더하기 빼기예요. 네, 맞아요.
됐어? 자, 다음에 이제 유형 20번이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뭐 잘 알겠지만 텔레근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다 2차 방정식에 뭐 한다고 개수가 무리수일 때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또 다른 거는 1 빼기 루트 3이 된다고. 개수가 뭐 한다 실수일 때 이런 조건이 있으면 하나의 근이 뭐 한다 뭐 1 플러스 i면 또 다른 거는 1 빼기 i가 된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527번 정도로 하나 풀어줄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 5x 더하기 얼마? 14는요. 서로 다른 두 허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14에 뭘 구하라?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뭐 한다? 베타분의 베타 바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판단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비종 마이너스 ic. 아, 음수구나.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다 허근이구나.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당연히 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각이 정도하면 5가 되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될 것이다? 14가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한편 이런 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우리가 알파 베타분의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알파바 베타 더하기 얼마가 돼? 베타바 알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5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 14라고 나왔으니까 미안. 여기다 14를 갖다 대고 앞에 14가 있으니까 약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값은 뭐냐면 알파바 베타 더하기 베타바 알파 베타바 이것만 내가 보여줍니다. 알파 베타 바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내가 이걸 알파 바 베타 바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여기는 뭐가 될까?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좀 그러긴 하지, 그치? 지금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값은 이제 구해줘야 되겠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좀. 이걸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준 건 이 값인데, 이 값에다 전체에다 바를 한번 칠해봐봐. 그냥 이건 뭐 나의 생각이야. 적극적인 생각이야. 그럼 뭐가 되지? 알파 베타바 알파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식이 아까 식하고 원래 식하고 어떨까? 반대요. 똑같지. 원래 식이요. 원래 식 알파바 베타 알파 베타바니까 똑같잖아. 맞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실수였을 거라고. 실수였으니까 뭘 채워도 켤레복선을 채워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실수였을 거라는 것까지는 이제 너도 이제 이해가 됐어. 실수였을 거야. 실수였을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알파 나 이거 미치긴 하겠네.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이거 묶어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묶어준다는 게 미쳐버리겠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대입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딱 안 떨어지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14까지는 없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구하면 안 돼요.
예? 구하면 아니 구해도 되는데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뭐 제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값을 구하시면 돼. 뭐가 되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525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가 되니? 4, 46, 56인가? 네. 56. 따라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알파를 뭐라고 한다면 2분의 5 플러스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니? 31 네. 루트 31 i 이면 뭐 이 베타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2분의 뭐가 돼? 5 마이너스 루트 31 i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게 이제 문제 풀고 나니까 이제 뭘 깨달았어? 알파가 r을 채우면 뭐가 돼? 알파가 는 뭐하고 똑같다? 베타. 베타. 네. 베타가 는 알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는 결국 뭐가 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야.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다라고 하면 얘가 되겠네. 그러니까 5, 25 마이너스 얼마? 28 정답 마이너스 4. 답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알파가는 뭐가 된다고? 베타요. 베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허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러니까 알파 바를 시켜주면 베타가 나온다는 소리지. 사실. 뭐 잘 안 되면 저렇게 증명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되셨으면 529번 문제도 해보십시오.
자,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저 좀 더 풀어볼게요. 예. 네, 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아, 그래도 설명한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쪽을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시간이요. C단계, 이래서 이게 언제까지 해와야 되냐면 토요일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14일까지 이걸 해오셔야 돼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디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제 뭐 아시잖아요. 뭐 어디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리고 C단계 문제를 제가 여기 다 올려져 있어요. C단계 문제 풀이 과정이 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시험이 중간고사 시험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게 좀 중간고사 시험 보면 좀 웃겨요. 이거 엄청 많습니다. 미쳐버리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너 머릿속에 완전히 이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고차 방정식까지는 안 할 거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아마 문제를 중간고사를 볼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거의 막 그 있잖아요. 문제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시험 끝난 그 친구한테 혹시 너 전혀 처음 봤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더냐 그랬더니 2문제가 그렇대요. 몇 문제 틀렸더니 4문제 틀렸답니다. 아주 잘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면 아주 잘한 겁니다. 뭐 실수했다고 하는데 2문제 실수했다고 하는데 그냥 아주 잘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 고득점을 맞아본 친구가 아닙니다. 수학을 뭐 7점대에 맞았대요, 항상. 이거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모르는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오히려 대려 본인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나? 왜냐면 고득점을 맞아본 사람은 하나만 틀려도 미쳐버리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고득점을 안 맞아보다 이제 이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소한 실수. 근데 그 실수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되게 치명적이에요. 이 어떤 세상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자기를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가 어떤 그렇게 나오는 것은. 특히 시험 점수의 결과는 되게 그런 게 큽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를 더 맞히는가 덜 맞히는가에 따라서 말 그대로 뭐 저기 서울대한대 고대를 할까 아니면 서강대 뭐 저 한양대 성균관대를 할까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논리, 내 전개하는 논리에 벗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문제 푸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대신 뭐가 돼? 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더 세밀하게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이 있다. 조건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세밀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다다닥도 좋지만 다다닥 하면서 뭐 해야 돼? 봐야 돼. 다 봐야 돼. 이거. 싹 봐야 돼. 그러니까 뭐 그거 뭐 카레스로 보세요. 좌우 뭐 모든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엄청 진짜 실력자가 됩니다. 수학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집에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실력 C를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풀 수 있는 데까지 다 풀어 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구나. 이제 어제 그 친구는 바보처럼 갑자기 시험방에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시험 하루 전날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루 전날 뭐 C단계 문제를 다 풀어줬어요. 한 15문제인가 16문제를. 근데 어쩌면 그 다른 걸 공부를 열심히 썼는지 잘 알아먹더라고요.
어쩌든 간에 그게 그 친구의 실패작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아니 그 시험방에 놀랐던 걸 진작에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뭔가 대비를 해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나는 잘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정도로. 한꺼번에 다 올라버리잖아요. 학원 안 다닙니다. 여러분 나 학원 때려쳐야 돼요. 여러분 안 되니까 속으로 뭐 차마 말은 못했지만은 그래 뭐 그렇다고 내가 안 가르쳐준 거에 일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 친구도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오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뭐 알겠지만은 참 내가 조금만 좀 열심히 했으면은 미분까지 끝내고 수투를 좀 어떻게 끝내려고 그랬더니 미분을 못 끝내고 지금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본인이 잘 알죠? 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십시오. 일단 그래서 토요일에 뒤쪽에 우리 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또. 예, 그래서 손열과 조합을 또 하고 여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82페이지 이론 설명에 대해서 논리를 조금 좀 거기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이거에 대해서 이론 설명 빨리 한번 좀 해드릴게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2차 방정식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뭐 함수다라고 하는 건 이 0 대신 y가 있으면 함수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차 이야기할게요. 바로 y는 이렇게 생긴 만나 2차 함수와 y는 0이다라는 바로 이 직선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놈이 즉 오른쪽에 있는 이 놈이 이 y가 뭐가 돼? px 더하기 q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 여기도 물론 직선이고 여기는 바로 뭐 직선이 되겠지. 네. 여기는 x축이 되고 여기는 일반적인 어떤 그림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자 이렇게 된 1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건 2차 함수야. 2차 함수 아래로 벌러가면 위로 벌러길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아래로 벌러길 때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세 가지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직선이 있어. 위로 벌러온 경우는 이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뭘로 따져주는 거라고 결론은 판별식으로 따져주는 거라고. 판별식은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지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물론 너가 x축보다 위에 있어라 만나지 마라 이런 개념이야. 그 개념 근본적인 개념. 만나지 않으니까 호근을 가져라. 접할 때는 뭐한다? 중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뭐 만나면 뭐한다? 실근을 가져라. 뭐 이런 어떤 말의 뜻이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이해할 때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bx 더하기 c라는 그림과 y는 뭐가 돼? 0이라는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얼마? a는 0. 자 이것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일 때 뭐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쳐. 나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지?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식이 뭐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기 위한 뭐한다? 값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봐라. 그럼 뭐가 되겠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과 이렇게 생긴 그림을 생각하는 거야. 뭔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림은 이렇게 됐을 것이고 여기가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3이 되겠지. 네.
왜냐하면 x 앞으로 끄집어내주니까 2x 빼기 3은 0. 그러니까 2번의 3과 0이 근이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런데 제한 범위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나는 이 파란 놈의 그림하고 바로 y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이런 놈일 거야. 마이너스 a가 이런 놈의 어떤 그림일 거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보다 0보다 작거나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니? 여기가 4분의 6이라는 값이 되겠지? 네. 4분의 6의 대응되는 바로 뭐한다? 이 y의 것보다 더 커버리면 네.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x의 값에다 뭘 갖다 대입하라고? 이거 다 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4분의 뭐? 4분의 몇? 4분의 3 이거 다 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그게 대칭 축이야. 네. 그러니까 이 x의 값에다 뭐 대입하라고? 4분의 3을 대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4분의 3에 대응 자 일단 4분의 3을 한번 갖다 대입해 볼까? 그럼 뭐가 되겠니? 16분의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뭐가 돼? 4분의 3 따라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돼? 8분의 9 8분의 9 빼기 얼마? 4분의 9 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는구나. 이해됐어? 네. 따라서 이 마이너스 a라는 이 값이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로 서로 다른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뭐야 이게? 다 이동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최종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네. 이렇게 는 0이 있단 말은 y는 0이다 이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y는 px 더하기 q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px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q도 이쪽으로 이동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뭐 알파 x 더하기 베타는 제로 이런 꼴이 그대로 나오잖아. 어차피 이동을 해주면. 뭔 말하는지 이해돼?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뭐 이쪽으로 그대로 놓고 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생각을 해내면 된다 이 말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는 뭐한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8분의 9보다는 뭐한다? 작다. 뭐 이게 우리가 답이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뭐 생각만 해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론 설명도 해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2차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2차 함수는 근본적으로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꼭지점, 대칭축,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2차식을 바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주는 방식은 우리가 뭐 여러 번 이걸 중학교 때도 맨날 하는 거라서 당연히 뭐한다? x까지 밑줄을 쳐준 다음에 x의 제곱합의 개수로 묶어주라. 네. 그럼 뭐가 돼? a에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a분의 bx 더하기 c가 돼. 또다시 밑줄을 쳐준 다음에 x 앞의 개수를 2로 나누라. x 더하기 얼마?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을 빼라. 얼마가 되니? 4a 제곱분의 뭐가 돼? b의 제곱을 빼고 여기에다 뭐를? a를 곱하기 하고 더하기 c를 하시오 이런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뭐가 되니?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니까 4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런 어떤 뭐한다?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준 것이다. 그러면 이게 원래의 식이 어떤 식이었다고? y는 ax의 제곱을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이동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AX의 제곱은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아니면 위로 볼로. 그걸 이것만큼 이동했으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 꼭지점이 되겠지. 이게 바로 뭐가 돼? 대칭축이 되겠지. 네. X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대칭축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최대체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네. 뭔 말인지 이해됐어? 만약에 그래서 내가 뭐가 있다면 제한 변역이 있다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한 변역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누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것인데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뭐한다? 제한 변역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이 Y의 그림 Y의 그림은 위아래가 Y고 위아래가 뭐야? 치역 Y의 값이고 이게 바로 뭐한다? 정역의 값이야. 그래서 Y의 값은 이렇게 가나 보다. 따라서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뭔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가 해야 될 게 이제 83페이지하고 85페이지를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것은 빨리 뭐 한 20분도 안 남았는데 빨리 호수본 문제를 푸는 짝수본 푸는 빨리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